네,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태웠던 택시기사 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택시 내 감염으로는 부산의 첫 사례인데요. 이 밖에 오늘 부산 지역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오늘 부산 확진자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정리해보면 확진자 중 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네. 우선 341번 확진자는 샤이나 오피스텔을 방문한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며칠 사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샤이나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가 추가된 건데요. 이로써 샤이나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는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다른 한 명은 울산 현대중공업 관련 확진자인데요. 현대중공업 확진자의 아내인 울산 125번과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함께 받으면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재 감염원을 조사 중입니다. 또 감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 부산의 누적 확진자는 341명으로 늘었고요. 입원 환자는 현재 71명입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확진자 중에 오늘 역학조사 네. 결과가 나왔는데 네. 택시기사 감염 사례가 2건이 나왔습니다. 네. 택시 내 감염 부산에서 이게 처음 확인이 된 건데 근데 당시에 마스크도 쓰고 있고 탑승 시간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건당국도 이번 택시 내 감염이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택시를 탄 확진자는 수도권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307번 환자입니다. 네. 이 확진자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택시를 이용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택시기사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모두 쓰고 있었고 접촉 시간도 5분 안팎으로 짧았다는 점에서 감염됐다는 게 이전 감염 사례와 비교해서 이례적이다 할 만큼 다른 게 사실입니다. 예. 보건당국은 워낙 짧은 시간의 접촉으로 감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택시 안에서 충분히 환기가 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택시를 이용하실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기를 자주 하고 또 불필요한 대화를 삼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어떤 식으로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시만 놓고 보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 확산세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이라고요. 네,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적으로 강화한 지 3주가 네. 돼가고 있는데요. 예. 최고 하루 14명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 동안은 4명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부산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그동안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한 행정명령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업종 모두 12곳이 모두 영업 재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노래방, PC방, 뷔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또 실내 집단 운동 등 6개 업종입니다. 영업을 하더라도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데요. 또 해당 업종 안에서 이용자 간의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업종 전체에 집합 금지 명령이 다시 내려집니다. 네. 나머지 6개 업종인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또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또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됩니다. 또 해운대 유명 온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영업이 중단됐던 목욕탕도 지난 14일 동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정오부터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 지역 경제를 생각한 부산시의 결정인데 철저한 방역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